민간 장교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뉴스 국민장 알자지 방송을 진행하는 실버피아 온라인의 강세호입니다. 오늘 뉴스는 2018년 7월 12일 오재세 의원께서 대표 입법 발의를 해주신 비영리 재무규칙 대체 입법안, 그리고 지난 26일 국회에서 이 오재세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당일 대체 입법안 국회 통과 추진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대체 입법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왜 필요하고,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지 상관관계도, 그 다음에 공동 입법 발의하실 의원의 명단이라든지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 명단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역할, 이 대체 입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 10개명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2018년 7월 12일 오재세 의원의 입법 발의안 연역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입법 발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과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체 입법안의 구성은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노인장교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여왕시설과 기관기호 2의 재가노인복지기관이 되겠고, 노인장교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기관기호 3의 재가장교양기관, 즉 노인장교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기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체 입법안에 필요한 이유는 현 비영리 재무의 규칙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형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고 있고, 사형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급여수가 성격적 측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위배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회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되는 병의원에서는 재무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형평적이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기관과 공정성이 위배되는 거죠. 민간 장교양기관은 똑같은 법을 적용받으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죠. 급여수가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정성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비영리 재무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할 때 조건은 장교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규칙을 만들겠다, 장교양기관 재무규칙을 만들겠다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미준수한다는 거죠. 오로지 잉여금의 기타 전출 조항만 삽입해 놓고 장교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특성상 시설 전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금지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지침들은 법에 의하지 않고 Q&A나 지침으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사 그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위반했다고 해서 법으로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 분장상 대표의 역할과 의무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고,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재무규칙을 준수하려면 모두
위반으로 정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잉여금의 기타 전출 조항만 살려놓고 여기에 필요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금융차입에 대한 거, 대표이사의 그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공익적인 관점의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채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가기관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교환기관의 처벌기준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제3차 처분은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교체로 끝나는데 재가장교환기관은 시설 폐쇄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입법안, 오재세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대체입법안은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민간 장교환 기관들이 뭐 회계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2008년 장교환 보험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민간은 수익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하고 했죠. 그리고 상법상 일반 기업 회계를 통해서 회계 규칙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체입법안 핵심 구조의 알맹이는 다른 건 똑같고 재정의 투명성 담보, 이 방법만 일반 기업 회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공받는 급여 수가의 공공성 및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로 하자, 그런 건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 담보 방법을 상법상의 일반 기업 회계진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매 회계년도 결산서를 차년도 4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서 지자체에서 이를 보고 맞고 틀리는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시면 되겠죠. 또 세금을 면제를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3.3%를 다시 원천 징수하고, 또 회계 부정자가 발생하면 처벌조항을 준수하면 되는 거죠. 노인요양실에서 3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들은 꼭 알고 계시는데, 다른 건 같고 2번 재정의 투명성 담보 방법을 상법상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특례를 인정한다, 이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체입법안 이해 당사자 상관관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좌측에는 우리가 장교환 기관,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고, 이 기관 중에는 시설과 재가가 있죠. 공익기관에서 기관교 2호에 해당되고, 민간기관에서는 기관교 3에 해당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의 규칙, 그리고 2012년 8월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의 규칙, 또 중간에 1년 6개월이나 법사에 계류됐던 노인장교환보험법 1규 개정안, 인건비 적정교육고시, 그리고 2018년 3월 30일 공포된 장교환기관 재무의 규칙, 그리고 대체입법안 발의 2018년 7월 10일 됐죠. 여기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또는 입법조사처가 어떻게 각 법률하고 상호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 표로 만들어서 상관관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 표로 나와 있죠.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공동 또는 대표 입법 발의한 의원님 명단, 7월 12일 날 입법 발의된 대표 발의자는 오재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죠. 공동 발의자는 김성수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윤우덕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주호영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성일정 의원님,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하반기를 꼭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여기 한번 따여봤습니다.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님이시고,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기동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명현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등 22명, 총 22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입법 통과를 위한 추진본 구성 및 역할도를 그려봤습니다. 명칭은 대체입법안 통과 추진본부, 약칭 대체입법 추진본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에는 장현호 충북 제가 장교양기관협회 상임 고문님이 맡아주시고, 그리고 팀을 두 개로 나눴는데 태스크포스 팀 1, 태스크포스 팀 2. 왜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했냐면 이 조직은 대체입법안에 통과될 때까지만 결성이 돼 그 이유는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태스크포스 팀 1 민간 장교양인 그룹은 장현호 팀장님께서 맡아주시는데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 및 또 지역구 비례대표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연계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할 것인지,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별 기관장 대표를 지정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을 계획할 겁니다. 국회의원 및 언론을 대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장교한 기관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팩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교육과 계몽을 할 겁니다. 또 그래서 의원별로 어떻게 접촉할 건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보고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론 조성을 위한 범전국적 계몽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 팀 2는 내부 또는 외부 통합 전문가 팀인데 나윤채 고양시 시설협회장님께서 팀장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 역할은 입법조사자 입법검토 보고서를 의뢰하고 입법 개정 공청회를 실시하고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서 전 국회의원들 또는 관련된 곳에 뿌리게 되고 단위별 정책 설명회 그리고 언론 홍보들 상임위 국정감사 질의서 채택 또는 보건복지부 법안 소유에 회부하는 일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대체입법 통과 추진본부는 순수한 민간 장교양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단체, 각 장교양 단체에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 그리고 전 범단체적인 그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 법안이 제20대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핵심 성공률 10개명 10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1계명은 대체입법 추진본부는 범전국적이고 범장교양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로서의 지역기관장이 그룹을 참여해서 접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3계명은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담인을 지정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계명은 국회의원 및 관련자 접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계명은 장교양 팀과 전문가 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큰 힘을 발휘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제6계명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자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을 정식 등록한 후, 왜냐하면 회원 외의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기부금 모금을 등록한 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계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8계명은 보호자 단체 및 종사자 단체,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 제9계명 적절한 언론 대응이 필수입니다. 제10계명 마지막 배수진, 즉 필사즉생,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하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12일 입법 발의가 됐지만 통과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으렸습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대체 입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민간 장교왕인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모시는 데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건비 적정 비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전전이라든지 한 기업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대체입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위 법령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피아 온라인이 전해드리는 장교양 뉴스 국민장 알자지라 방송,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